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며 서민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6명이 가족에게 제때 제대로 된 식사를 해주기 어려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앵거스 리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2019년 조사에선 36%였는데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식료품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식용유는 41.4%나 뛰었고 백설탕도 21.6% 올랐으며 소고기와 베이컨, 토마토 통조림, 콘플레이크 이외에 당근과 케첩, 인스턴트 커피 등이 모두 10에서 20%씩 상승했습니다. 가계 식비에 더해 부채와 주택 비용, 재정 상황에 대한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에 따르면 단 24%만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관이 조사를 시작한 지 13년 동안 최악의 수준입니다. 여기에다 올해 금리 인상이 확실한 만큼 이들의 고통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중앙은행이 빠르면 다음 주 있을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스코시아은행 전문가는 중은이 기준금리를 다음 주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2%까지 올리고 내년에 2차례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중은은 다음 주 수요일 기준금리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어린이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아침 9시 10분경 토브램 로드와 클락 블루버드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처음 911에 신고한 건 9살 소년입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현관과 뒷문을 통해 들어가려고 시도했으나 점점 커지는 불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가 불길을 진압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해 위층 창문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렇게 1층과 2층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9살과 12살, 15살 셋이 숨졌는데 이들 중 2명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어른은 없고 3 아이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막내를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고 집으로 오는 사이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주민들은 불길에 휩싸인 집 앞에서 경찰에 맡긴 채 절규하는 엄마를 보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웃들 모두가 슬픔에 빠졌다며 깊은 애도를 전하는 가운데 불이 난 집 앞에는 숨진 어린이와 유가족을 추모하는 꽃들이 놓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전체가 불에 탔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이 부주의가 아닌 안타까운 사고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겨울철 화재 안전을 위해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난방이나 가전제품은 안전한지 등을 확인해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주거와 학교 공간이 복합된 콘도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른바 주학 복합형 콘도로 온주는 물론 캐나다에서도 최초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온주 정부는 주학 복합형 콘도가 아동을 둔 젊은 가족들에게 현대적이고 안전한 첨단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교육청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 내 한정된 토지 안에서 학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주 정부가 4,400만 달러를 투입하고 토론토 교육청과 맨키스 건설사가 함께 진행합니다. 주학 복합형 콘도 학교는 3층에 445명이 다닐 수 있는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2층에는 어린이집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4년 개교 예정으로 콘도의 녹지 공간을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달리 콘도 학교의 토지 소유권은 교육청에 없으며 공간만 소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토론토시는 성장 도시인 토론토에서 학교와 같은 공공공간은 중요하다며 독특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환영을 표했습니다. 2016년부터 새 학교 건설을 추진해온 토론토 교육청은
영에글링턴 지역에 있는 노스 토론토 컬리짓의 경우 학교 운동장 일부를 매각해 오래된 건물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온주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와 어린이집 확대 6억 달러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수가 4,114명을 기록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위중증 환자는 590명이며 중환자실 환자의 82%가 코로나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입원율은 7.8%, 위중증 환자는 12% 증가했습니다. 양성률은 17.7%로 일주일 전 21.8%에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64명이 추가 사망한 가운데 오늘 온주 정부는 코로나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 1차분이 도착해 각 지역에 배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퀘벡주의 입원 환자는 3,351명, 알버타주는 1,131명입니다. 겨울을 맞아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놀스옥에 있는 얼베이스 파크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 스키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갑자기 공중에 멈춰서 이용객 10여 명이 공중에서 추위에 떨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밧줄을 이용 탑승객들을 모두 무사히 구조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구조될 때까지 1시간 가까이 영하의 추위 속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리조트 측은 리프트 운행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도 함께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토 스키장 두 곳 중 한 곳인 얼베이스 스키장은 지난 15일 개장했고 센터니얼 파크 스키장은 17일에 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던 일가족 4명이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요일인 그제 미국 국경에 인접한 매니토바주 에머슨 평원지대에서 성인 남녀와 갓난아기의 시신이 발견되고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서 숨진 10대 소년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행과 떨어진 이들이 한밤중 영하 35도의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한파 속에서 탈진해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먼저 밀입국자들을 적발한 미국 당국이 유아용품을 가지고 있던 한 남성의 진술을 근거로 캐나다 당국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어진 수색 과정에서 일가족의 시신을 찾으며 공개됐습니다. 인도계로 알려진 이 남성은 숨진 일가족 4명과 함께 미국 쪽으로 이동하다 밤사이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며 숨진 이들과는 가족 관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당국은 국경지대에서 이들을 밀입국시키려고 시도했던 40대 미국인을 밀입국 알선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격리 기간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등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미접종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시킨 정부는 하루 만인 어제 다시 10일로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18세 이상 미접종 확진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10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고 18세 미만은 5일간 격리하며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자는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하도록 대폭 완화했습니다. 한편 BC주 정부가 공립과 사립학교에 신속 진단키트 20만 개를 배포하기로 한 가운데 수요일 기준 병원 입원 환자는 895명으로 하루 새 45명 늘었고 115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물에 빠진 자신을 구조하려고 주민들이 애쓰는데 이 와중에 셀카를 찍은 여성의 행동이 온라인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4시 반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노란색 차량이
얼어붙은 리도강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얼음이 깨지면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황급히 카약과 밧줄을 꺼내 현장 부근에 카약을 밀어 넣으면서 여성을 구하려 애쓰는데 정작 이 여성은 가라앉는 차 위로 올라와 셀카를 찍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차가 얼음에 걸려 천천히 가라앉았고 여성도 카약을 타고 안전하게 구조되기는 했으나 목격자와 네티즌들은 애초 강 위를 질주한 것부터 셀카까지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타와 경찰은 위험 운전 혐의로 이 여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